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남아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가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다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2,446선에서 2,466선, 제한돼 있는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79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 현재 구간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명확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지금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명확한 매수와 매도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홀로 담고 있고요. 기관계는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고요. 다른 기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 기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82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을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인데요. 디스플레이텍은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개장 직후에 빠르게 상승력을 보여줬고 그 후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6,48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24%를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빠르게 올라선 모습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요. 폐배터리 관련주, 양극재와 음극재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눈에 띕니다. LNF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이 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낙폭을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 같은 경우 오늘 9%가 넘는 강세 흐름이 현재 구간 포착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6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납품할 가능성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오늘 8%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협업을 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간편결제 관련 종목도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페이에서 네이버페이의 결제가 가능해지게 된 건데요.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초에 2,005원까지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현재 구간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27%의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슈를 다루고 이와 함께 이 시장에서 바라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전문가님과 함께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그 이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이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K방산을 알립니다. 현대로템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아이덱스 2023에 참가를 했는데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로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동형 K2 전차 등 지상 무기체계 제품군을, 하나그룹 방산 3사는 미래 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합 방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중동으로 퍼져나가는 K방산의 위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중동에서 열리는 최대 전시회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이곳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기세가 몰리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항상 뭐 전시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매기가 좀 도는 편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방송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실제로 방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기점에 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나오는 것도 중국에서 만약에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방산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열린 아이렉스 2023 이 자체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이 아이렉스 같은 경우는 93년부터 시작해서 경연으로 열리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향후 전망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보고 마감이 된다,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외로 방산주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실적은 올라가는데 방산주는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기 체계가 이미 부서지고 탱크가 날아가고 미사일도 쏠만큼 쐈기 때문에 무기를 다시 채워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방산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실적은 늘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나올 뉴스가 없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주가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에 만약에 무기를 정식으로는 아니더라도 밑으로 수출하거나 조금 더 이게 장기화된다면은 신냉전 체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축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다음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대만 쪽입니다. 만약에 대만 쪽에 중국이 군사적인 압박까지 가하게 된다면은 다시 냉전 체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방산주들은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고 있는 방산주들보다는 한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금 눌림목을 주고 하방을 잡고 있는 종목들부터 한 번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아나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마감이 됐을 경우에, 마감이 된 이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벤트 소멸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집중해서 이슈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식 와이프님께서 좀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고, 네. 사실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업종보다는 사실 테마성 이슈로 보고 있는지라, 네. 이 방산 관련 이슈가 또 가장 또 크게 올라갈 때가 항상 전쟁 이슈 나올 때, 내지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곤 하거든요. 지난해 가장 강하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또 이런 방산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상이 되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산 소식까지도 같이 동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금 이슈로 이제 부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 종목들 보니까 현재 좀 낙폭을 좀 많이 키워간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반등 측면에서 현재 이제 이슈들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서 과거처럼 강한 시세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의 테마성 이슈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랑 남북 간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재 종전선언도 원래 2020년도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나왔었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랑 북한과 사이가 또 다시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로 이제 미루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또 휴전 국가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 간의 이제 그런 관계성에서 있어서 방산 종목들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이슈로만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들, 어쨌든 방산에도 뭐 대장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산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제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을 먼저 보면은 아까 이제 주식 와이프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노르웨이에 이제 K2 전차를 수출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불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음봉을 맞은 자리가 나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8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대단히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아직 주가가 못 갔을 때, 영업이익과 주가 간의 괴리가 벌어졌을 때 주가가 영업이익을 따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주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수익을 내기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급등을 했다가 쌍봉이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지금은 하락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25,000원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여기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냉전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지전으로 끝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자 특히 최근에 방산 쪽을 통합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것보다 지금 방산 분야를 한 곳에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그 그룹사를 다시 재배열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방산까지 통합 전시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벡스에서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서 통합 방위 솔루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청검, 이 하나 방산에서 만든 청검이죠. 이거를 탑재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가 직접 작전을 수행하고 후방 40km 내에는 자주차, 자주포 K9을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 전방에 이제 우리 이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방에 벌처가 있고 그게 이제 청검을 장비한 이제 전투 장갑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주포 CG 탱크가 되겠죠. 뒤에서 CG 탱크가 딱 버티고 있고 이제 스캔을 떠야죠. 스캔을 떠야지 적진형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인공위성을 지상망에 연결한 초연결 방산 솔루션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테란을 습작했을 때 스캔도 있고 뒤에 CG 탱크도 배치돼 있고 앞에 이제 벌처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투 구조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아이벡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보시면은 아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찍고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 흐름인 반면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을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한 21선 깨질 때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되겠지만은 반대로 신규 접근하기에는 이 종목은 좀 부담스러운 종목인 것도 맞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기 위주의 방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FA50을 비롯해서 KF21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상륙 공격 헬기 등 헬기와 비행기 위주로 그 방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 회사가 그래도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만약에 어떤 종목 하나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항공우주는 조금 들어가 볼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강하게 줬습니다. 63,9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준 다음에 조정 이후에 지금은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내가 꼭 방상주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구간, 즉 43,000원대를 손절가로 잡고 현재 구간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한번 입지를 좀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매수자율 나오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방산주 개별주보다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냉전 체제로 들어갈지 그걸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 먹어야 되는 국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긴장감을 이용해서 각자
각자의 체계를 공고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들도 있죠. 누군지 어딘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제 정세 어떻게 되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발성 전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국제적인 흐름으로 바뀔지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무엇보다 국제적인 정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슈 체크가 어떤 종목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린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도 오픈 채팅방과 관련된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낙점하고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10대 그룹 중 LG와 SK 등 6곳이 관련 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선택하신 이슈인데요. 사실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테마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성장성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더 갈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요. 사실 이 이슈가 지난 15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 전기차 충전소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데다가 제가 또 이 이슈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주식 빅리그에서 이영재 전문가님이 지난번에 2차 전지 쪽 설명하시면서 충전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렇게 충전소 관련 종목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20년도고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인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38만 대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 기수가 무려 20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두 대당 거의 한 대꼴로 전기차 이제 충전소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사실 최근에 지하 주차장 가거나 이러면은 전기차 충전 시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기차가 화재에 좀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충전하다 보면 이런 화재 발생이 났을 때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충전기 기술과 관련해서 화재에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쌤이 원익PN이라는 종목 제가 제시를 또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전기차 충전기 종목들 들썩이면서 같이 함께 동반 상승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이제 목표 주가까지는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일단은 흐름 좀 지켜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이런 충전소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도 사업 모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전소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이 충전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와 콜센터 등 운영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들도 있고요. 또 최종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충전기 위치 정보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소라고만 보기보다는 그 외에 이런 사업 구조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 찾아 나간다면은 지금 장에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성장성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건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뭐 동일하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도 전기차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갑자기 전기차 안정성을 말씀하시니까 네. 갑자기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제가 거죠? 사무실 여의도에 있잖아요. 네.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 충전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갑자기 안정성 하니까 수소 충전소가 날아가면은 네. 뭐 국회도 날아가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서우셨나 봐요. 갑자기 네. 두려움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전기차 충전소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K 반도체법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저는 1순위인가라는 생각을 사실 마음속에서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2차 전지를 말씀드릴 때 2차 전지에서 중국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아주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 디스플레이 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OLED부터 해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다가 정말 글로벌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가 중국에서 그거를 가격 전략으로 따라잡고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중국에서 저가 배터리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격차를 급하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우리가 좀 정부적인 관점에서도 대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그래도 충전소가 늘려야 되겠다 또 제주에서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기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충전할 수 있는 차들도 없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에서는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은 정부에서 공공 분야로 이것들을 조금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법보다 오히려 이런 충전차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도 같이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보장이 된다면은 충전소도 같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충전소 관련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 오늘 혹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일까요? 네, 사실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 일단은 제가 좀 리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충전 서비스인 이핏의 이제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또 주요 주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도 많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텍이 이러한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늘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돼서 사실 이 종목이 언제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이제 2, 3거래일 전 2월 16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쪽 좀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이 종목은 매출액이 썩 좋지는 않네 해서 제가 원익PN이라는 종목을 이제 들였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이제 관련 이런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된 이제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더 가볍게 이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월봉상에서는 지금 중장기 이평선을 월봉상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은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는 일단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한 상한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내일장까지도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고가권 구간 한번 만들어줬었거든요. 이때 역시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소 50만 대 보급하겠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올라갔었는데 다시금 이제 이슈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이제 구간까지 올라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관심 있게 전기차 충전소 이슈 쪽을 좀 바라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디스플레이텍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내일장 움직임 보면서 차익 실현 관점 좀 유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유라테크 좀 빠르게 봐드릴까 하는데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 현대차 쪽에서 GV60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기능을 이제 탑재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유라테크와 또 연계가 되어서 일부 하드웨어를 또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텍 상승세 나올 때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주가 상승 나오는 모습 나왔는데요. 오늘 또 단기 차익도 나왔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유라테크 보면은 상방으로 아직까지 여력이 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일단은 움직임으로 봤을 때 거래량 들어온 모습 주목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더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SK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이런 이제 충전소 인프라 쪽에 관심을 갖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S트래픽의 회사죠.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이제 지난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트래픽뿐만 아니라 또 전기차 완속 충전 업체 에버온에도 100억 가량 또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빌리티 쪽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SK 네트워크스의 이러한 행보들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전기차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올 때 SK 네트워크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인수를 했었던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소 이슈 붙었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낙폭과대주들 순환매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출발 신호탄 구간이라서 이슈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과 전기차 충전소 이슈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출전 종목 한 종목씩 선정해서 수익률을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소개에 앞서 그 방법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출전 후보 종목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합니다. 한국 프렌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고수의 간이 종목을 할 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안 해본 일이 없다면서 제가 했던 일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도 이제 프렌즈와 관련된 일이었었는데 일단은 자동차 부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샤프트라든지 브레이크나 이제 엑셀, 어셈블리, 모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샤프트라는 건 뭐냐면 동력을 이제 자동차 바퀴 휠에 전달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브레이크나 엑셀, 이제 어셈블리,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이어 이렇게 휠 있잖아요. 휠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정비를 받을 때 디스크가 얼마나 마모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이니까 앞바퀴 디스크가 마모되는지 이렇게 쳐다보면은 모듈이 얼마나 몇 밀리가 나오는지 대충 보이잖아요. 그 디스크가 붙어 있는 쇳덩이가 있을 겁니다. 타이어를 돌려주는 그게 이제 모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한국 프렌즈라고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프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렌즈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 다닐 때 한참 이제 새벽 시장 다니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배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배관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관 이제 슈퍼마리오를 보면은 배관이 있고 배관 끝이 이렇게 조금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완제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다란 이제 통하고 또 이 끝에 있는 연결하는 거를 별도로 가지고 옵니다. 별도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대부분 용접을 해서 씁니다. 산소를 불어가지고 용접을 해서 쓰는데 이 용접하는 튀어나와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을 프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관을 대형 배관이라든지 소형 배관 모두 프렌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소라든지 성박 구조물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도 양호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은 2020년에 138억 영업이익 그리고 2021년에 262억 2배 성장했죠.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양호하고 PBR 0.35배입니다. 거의 뭐 지금 거저인 가격이고요. 주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진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481선 장기 이평선을 뚫고 위에 있는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면은 조금 지루한 구간을 넘긴 다음에 들어가시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먹을 것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프렌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전 후보 종목으로 한국 프렌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전기차 충전소 섹터는 제가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종목들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종목들은 제가 이미 원익PNE 같은 종목들 이미 가지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주쌤이 관심 종목으로만 들고 온 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좀 안내해 도와드릴까 합니다.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을 주쌤이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동전주입니다. 근데 동전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속회사들 실적 굉장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매출 실적이 연결 기준 다 포함했을 때 5천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기준으로 이 대유 플러스라는 기업만 봤을 때는 매출 실적이 한 1,600억 정도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에 서 매력도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미국 바이든 이제 행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인프라 이제 확대 관련해서 법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전기차 이렇게 충전소 계속해서 보급 확대하겠다라고서 이제는 백악관 홈페이지 통해서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이 아메리카 관련해서 이런 관련 종목들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 전기차 초급소 충전기 생산 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바이 아메리카와 또 정말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 시그넷의 제품 판매와 완속 충전기 생산과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또 맺은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유 플러스 주가 흐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주쌤이 동전주 방송에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관심만 한번 가져보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적어도 한 몇 달 정도는 좀 보고 있다가 지폐주로 올라서면 그때부터 공략해도 늦지 않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 얼리버드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가가 사실 2,000원 구간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난해 사실 장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들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대우플러스가 2,000원에서 최저 구간 거의 690원대까지 이제 빠졌다가 지금 860원대까지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회복세가 저는 무난하게 1,000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구간 올라오고 나서부터 이제 공략하셔도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플러스 주가 흐름 일단은 선제적으로 한번 관심만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출전 후보 종목들 한 종목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후보 종목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조금 무거운 종목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LG 네.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잘 아시는 종목이라서 네.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일단 하는 일은 광학 솔루션 사업이나 기판 소재 사업 부분, 전장 사업 부분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71%의 매출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애플 관련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는데 이 종목이 사실은 최근에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 작년 내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검은색 라인 4280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단기 이평선도 중요하지만 장기 이평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이라는 거는 그만큼 오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정말 LG 이노텍 강하게 올라왔다가 작년 고점부터 거의 1년 내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장기 이평선으로 복귀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 가격대를 크게 흔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매물대 위에 있는 상방 단기 변동성만 먹는다고 쳐도 한 30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먹을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변동성 매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올해 9월 중순쯤에 아이폰 15가 발매된다는 이제 추천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 15가 올해 이제 현재 2월이고 2월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3월 가까이 되고 9월 되면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통상 이런 이제 아이폰 신규 발매에 대한 기대감들은 항상 선행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3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100배까지 확대가 돼서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달도 크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카메라에 공을 들였거든요.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화질을 기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구매를 하시는 이제 구매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S23에 대한 조금 자극을 받아서라도 카메라 모드를 좀 더 보강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측면이 있다. 481선 지지를 하고 일단 30만 원대 중반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LG 이노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LG 이노텍 들어봤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이 보니까 되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시는데 네. 사실 또 수익률 저희 리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계속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은요. 성신양회라는 시멘트 사업과 레비콘 사업을 주요 작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일 그리고 또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철강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계속해서 시장 살리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또 투입을 시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도 일산 부동산은 대체 이미 얘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솔솔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와줬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역시도 지금 그런 이제 파급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미쳐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멘트 쪽은 인프라 쪽 종목들 올라갈 때마다 내지는 그 시멘트 가격 인상 시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성신양유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0월달, 11월달 구간에서 수급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네옴시티 이슈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국내 이제 유일의 그런 네옴시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 이런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슈가 들어왔었는데 또 지금 다시 이제 이슈가 붙어주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1월달에
이날에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봉상의 역헤드앤숄더로 지금 상승 반전형 패턴으로 올라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구간이 횡보세가 좀 나오는 데다가 오늘 보니까 시멘트 종목들 꿈틀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또 23일 날 하는 쪽에서 이제 금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업계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좀 큰 현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적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추출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리튬과 또 관련된 이슈가 성신양면 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도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광산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신양면 쪽에서 단양에 이제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리튬을 또 캘 수 있는 광산이라면은 당연히 노다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복합 모멘텀들로 인해서 성신양의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한번 채택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 이노텍과 성신양에 들어봤고요. 마지막 출전 후보 종목 한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YM텍부터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 종목 YM텍인데 네. 전기 에너지 통제에 사용되는 릴레이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릴레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충전을 하거나 또는 ESS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전기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균형 있게 균일하게 개폐해주는 그런 장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저 2016년에 3.6억 달러, 3억 4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3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 리서치 전문기관에 따르면 2026년에는 54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으로 연평균 성장률 32% 정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지금 리서치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또 ESS 전력 그리고 태양광 전력에 대해서 글로벌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돼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큰 흐름상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요즘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다 똑같지만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19년에 10억 영업이익 찍었던 종목입니다. 2020년에 45억, 4배 반을 성장을 했죠. 21년에 70억, 거의 2배 성장을 했고요. 작년이 아직 이제 여러분들가 쓰는 HTS는 안 나왔을 텐데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전체 영업이익이 113.3% 거의 해에 2배씩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배씩 성장을 하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주가에는 덜 반영돼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성장성 있는 시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주가도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다라는 측면에서 YM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텍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와이프의 관심 종목 탑 머티리얼 들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네. 소재 관련 종목들 주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이제 사업에 또 진출한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수혜 받을 수 있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탑 머티리얼즈 재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 역시도 2배 이상이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장 그 초기에부터 투자자들의 많은 그런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정극과 양극재를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원재료 비중 76%를 차지하는 고성능 정극을 지난 하반기부터 양산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종목이 제가 앞서서 광산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또 광산 조망권과 관련해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한 회사 인동 첨단 소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인근에 위치한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조망권을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성까지도 같이 함께 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 리튬이라는 이슈가 또 키워드가 들어가면 또 주식
주식시장에서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이 있더라라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12월 이후로 지금 낙폭 구간 크게 키워가면서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쌍바닥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다가 지금 현재 모멘텀들 각종 모멘텀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종목은 주쌤이 또 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탑 머티리얼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출전 후보 선정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YM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시킬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LG이노텍을 부르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이름 듣기만 해도 무거워요, 그냥. 그래서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져가고 특히 섹터도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엮여 있고 섹터도 긍정적이고 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회사고 최근에 흐름만 봐도 저점을 올리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장기 평대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장기 평대 가격대에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추세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진입하시면은 크게 먹기는 쉽고 또 잃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YM텍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21,500원이나 21,000원대부터 현재 구간부터 한 2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전에 매물대 있는 자리가 28,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28,000원 어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1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YM텍 선정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탑 머티리얼즈를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현재 현 시점에도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런 양극재 소재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주도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 소재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 짧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21선 구간대 기점으로 심리선, 생명선 구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8,300원 구간인데 손절가는 35,5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월봉상 몸통 구간 이제 위쪽 구간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42,000원 구간이 지금 저항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42,000 구간 일단 1차 목표가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 머티리얼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출전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고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시간이 있는 방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핸드폰을 여시고요. 네. 촉촉촉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눌러가지고 네. 여러분 카메라를 딱 키시면 됩니다. TV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네. TV를 그냥 찍으면은 안 되죠. 여기 QR코드 있는 데다가 싹 갖다 대시면은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툭 누르시면은 바로 저희 노란톡방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노란톡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고민들도 이야기하시고 또 주식도 물어보시고 또 뉴스와 시황들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자 쓰는 데다가 샵 3772번 그리고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나가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와이프님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네, 제일 직관적인 방법은 이렇게 핸드폰 바로 키시는 게 직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 화면 앞쪽으로 보이면은 심이 걸린다고 해서 주쌤이 이렇게 핸드폰 친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 아래에 QR코드 있거든요. QR코드도 있고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로 3772번인가요? 3772번에 주와라고서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이데일리 TV 쪽에서 주쌤의 그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보 이용료 100원 나간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거 간혹 가다가 유료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신데 100% 무료로 주쌤이 풀케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시황부터 시작해서 특징주 그리고 특강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관심주도 한 번씩 제가 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 무료 강연회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제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식 와이프님의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하시나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